자, 오늘은 우리가 24학년도 고1, 9월 모의고사 지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이 지문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 내신 시험 범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한 깊은 이해, 그러니까 깊은 이해라 해봤자 막 법적인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국어적으로 변형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목을 붙인다면 뭐가 좋을지 고민해보는 거, 내용 일치의 변형은 어떻게 나올지, 전개 서술 방식은 어떻게 출제될지, 어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지 이 정도를 고민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법지문이고요. 내용은 굉장히 평이합니다.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소유의 정의인 거죠.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런 걸 정확히 모르니까 알려주고 들어가는 거죠. 그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한다. 역시 정의죠. 공유물을 소유하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지분이란 여러분 거의 매 줄이 정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법률 용어를 정확히 모르니까요.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의미하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 가능, 하지만 공유물 전체의 처분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 같아요. 자,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요청할 수 있대요. 오, 그쵸? 공유물 분할이란 역시 또 정의 나옵니다.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공유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자, 여러분 원칙적으로라는 말 나오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고민해보고요.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전원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나,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아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두 가지의 방법이 있네요. 첫 번째는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판,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된대요.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 있다. 자, 여러분 지금 분류의 방식이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쵸? 자, 분류라는 거는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죠. 첫 번째는 현물 분할, 그죠? 여러분 현물을 그냥 물건을 분할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금 분할, 이제 금액적인 거겠죠. 자, 마지막은 가격으로 배상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쵸? 세 가지가 있네요.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그 방법을 공유자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자, 여러분 그 방법은 무슨 방법?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현물, 대금, 가격 배상, 뭐가 됐든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대요.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현물 분할은 공유물 그 자체를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역시 정의 나오고 있어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 여러분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것 중에 지금 토지를 예시로 들었어요. 원칙적으로 그 면적이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해야 하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 여러분 이런 느낌이겠죠. 자, 쌤 그냥 예시를 간단히 들어볼게요. 어떤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이 너무 넓은 거죠. 그래서 이 산을 포함하고 있고 밭과 이렇게 해서 물까지 이렇게 끼어있는 이런 땅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예를 들면 3분의 1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눈다라고 치면요. 가운데 사람은 불리하겠죠. 산이 껴있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이 적합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경제적 가치로 나눠야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산이 껴있는 것은 약간 좀 돈이 덜 되는 땅이니까 얘가 더 많은 땅을 가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억, 이게 1억, 이게 1억 이런 식으로 약간 동일한 가치가 되게끔 이제 나눈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가치의 비율에 이제 상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나열이죠. 3명 이상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관계로 남는 것도 허용된다. 여러분 3명 이상인 이유는 알겠죠? 2명이면 나 아니면 넌데 한 명은 하고 싶고 한 명은 안 하고 싶고 이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현물 분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은 이번엔 대금 분할이 가능하다.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 공유물 분할 후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와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 후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치가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치보다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명하여 돈을 나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외 사유는 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그리고 너무 이 분할 후에 내 가치가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이제 가격 배상의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쵸?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 배상이 허용된다. 여러분, 이 특별한 사정 이런 것도 우리 지문에서는 이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이거 다 정해져 있어요. 그쵸? 가격 배상은 법원이 공유물 전체를 특정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소유하게 되는 자, 즉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격을 배상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방 쌤이 예를 들었던 땅이 있어. 근데 땅이 3개로 나눠서 이제 1명, 2명, 3명이 가지고 있던 땅인 거예요. 근데 뭐 B씨는 이 땅을 처분하고 싶은데 A는 안 처분하고 싶어. 막 A는 기다리는 거죠. 아, 이 땅은 곧 있으면 재개발이 들어갈 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B씨는 나는 이제 그만 가질래 하고 얘는 나가. 그럼 A가 이 땅 전체에서 B의 몫과 C의 몫을 이제 돈으로 배상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현재 가치에서 1억 정도니까 둘 다 1억씩 주고 자기는 이 땅을 전체를 풀 소유하는 이런 방법이 가격 배상인 거죠. 법원은 3가지 방법, 즉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죠.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가 있다. 공유관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은 공유관계의 원만한 해소를 도모한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어떤 공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공동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 협의도 가능하지만 재판도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방법은 3가지가 있죠.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그랬을 때 각각 어떤 경우인지 이 쌤이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들을 특별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원래는 쌤이 말했다시피 이런 특별한 사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데 우리 지문은 좀 짧고 좀 간략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